안녕하세요. 조은지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메일 잘 쓰는 팁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메신저로 무슨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아직도 이메일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걸 보낼 때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메일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소홀히 생각하고요. 그 이메일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략 가늠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메일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자신의 이미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거의 이메일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알려주시겠지만 저도 캐주얼하게 정말 이메일을 쓰는 법, 어느 이메일을 쓰건 그거는 다 통용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메일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 조교를 하게 됐어요. 그게 TA인데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이메일 받을 일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받을 때 거의 이메일로 많이 받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쓸 때 그 사람의 성격까지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자와 친숙한 사람이라 글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보이고요. 그 말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좀 그 글에 예민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메일 쓰는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메일은 자기의 이미지를 정말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메일이라도요, 그냥 대충 쓰지 마세요. 정말 제가 많은 친구들의 한 거의 100명 정도 가까이에 있는 학부 친구들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저도 이 친구들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저도 파악해 나갔답니다. 얼굴은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메일이란 거 소통의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글이든지 간에 정말 제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메일의 제목은요, 어떤 내용을 담은 이메일인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한 줄로 쓰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대괄호 있죠. 이렇게 사용해서 자신의 소속이나 그 목적을 앞에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함축하는 한 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추천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이메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제를 보내 그러면 이렇게 과제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먼저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써주고요. 소속을 항상 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부분에서는 3단계로 나눠 볼게요. 저는 되게 3단계 좋아하죠.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 봤을 때 첫 번째로는요, 인사하고 소개 부분으로 나눌게요. 이메일의 시작에서는요, 그래도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라는 일반적인 인사를 하고요. 상대방의 직위와 이름을 언급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 교수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 대리님. 이렇게 언급해주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소속과 직위도 써주면 좋죠. 저는 누구누구누구 대리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렇고요.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직위가 따로 없으면 그냥 이름만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볍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날씨나 계절 정도 언급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혹은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근데 너무 길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이 메일을 쓰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이 메일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와 소개에 글을 마쳤다면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론을 적을 때도 2갈씩 구성으로 갈게요. 2갈씩 구성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문장을 앞에 써주는 거예요. 메일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요, 맨 앞에 적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서 써주세요.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요. 어떤 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만약에 쓸 글이 많다면 그렇게 해서 적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세부화시켜서 풀어 쓸 내용들은 풀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일 내용이 길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버링 해주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강조할 부분은 색깔이나 이제 진하게 하는 볼드체를 써서 그렇게 진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 내용이 많아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일의 내용은요, 한눈에 파악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메일 내용에 그냥 보내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명확하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쓰기를 마쳤다면 그냥 바로 클릭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지어줘야겠죠. 결론에서는 이제 끝 인사가 돼야겠죠. 상대방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뭐 언제든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되고요. 인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깔끔하게 보편적인 말을 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본문 내용 이해예요.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경우에요. 이거 실수할 경우 많은데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경우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쓸 때 그 네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첨부 파일 네이밍. 거기에 이제 파일명을 쓰고 그리고 작성 날짜를 뒤에 써주셔서 파일 분류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정리하는 거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네이밍도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받기도 하죠. 그리고 메일을 받고 답장을 할 때는 새로운 주소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로 지속적으로 이제 주고받는다 하면 그냥 답장 버튼 누르고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다른 주제로 또 다시 그 똑같은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새롭게 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카톡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카톡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읽는 거 분명히 봤는데 답장이 없으면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일적인 거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답장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메일을 받았어. 그러면 바로 답장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말 언제 메일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정말 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간 끌지 마시고요. 60분 법칙이라고 했나요? 정말 바로 답장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게 버릇이 돼야 돼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게 바로 신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메일 쓰는 법을 좀 캐주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게 우리가 정말 소통이 대면보다는 이런 이제 뭐 SNS나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낳고 이게 텍스트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좀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아주 막 그렇게 무겁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서로 이 대화 문화가 더 잘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메일 쓰는 법을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글쓰기에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